김용 부원장이 2014년에도 2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동규 본부장이 1억을 전달했다. 그런데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 1억을 전달했다.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죠. 김용 부원장에게. 당시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 부원장,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게 2억을 먼저 요구해 1억을 받았다라는 추가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때에도 2억을 요구했다라는 의혹인 겁니다. 김용 부원장이 남욱동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 말 술자리 접대, 그리고 2014년 명제를 받은 떡값 등 410만 원, 1000만 원을 특정한 바 있는데 검찰은 김용 부원장의 입장은 뭘까요? 계속 진술 거부권 행사 중인 가운데 유동규의 진술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오늘 보도 중에 돈 흐름의 어떤 동선 지도가 검찰이 확보됐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대장동 일당 3인의 동선 지도, 돈 흐름을 나타내는 동선 지도, 어떤 지도일까요? 대장동 일당 3인 돈 흐름 동선 지도 확보.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 핵심의 3인방은 남욱, 정민용, 유동규, 자금책 중간 전달자, 최종 전달자,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겠고, 1년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확보했다. 돈 흐름의 입증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김용 부원장의 돈 흘러간 동선 지도를 완성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지국 위치 정보 등 물증, 재판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는 건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1월 31일 김만배 씨가 유동규 본부장에게 5억을 전달했다라는 의혹. 검찰은 당시 두 사람 유동규 자택에 함께 머문 사실을 휴대전화 발신자 기지국 위치 정보로 확인했다. 5억 전달 다음 날인 2월 1일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녹취록에 따르면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을 줬는데 동규가 자꾸 대든다. 응? 자꾸 대들어. 걸리면 다 죽어. 유동규에게 말했다. 라는 녹취록도 나와 있죠. 자, 이 화면 보면서 김영주 의원님, 네. 이 화면 보면서 말이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진술을 확보하는 거예요. 김만배에게 5억을 받았습니다. 유동규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남욱 등에게도 그럼 대장동 일당이 이렇게 뭐 돈을 마련했냐, 그 진술을 확보해서 교차로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보고 나서 그러면 실제로 돈을 어디서 전달받았습니까? 유동규 씨에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집에서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하고 기지국 정보를 확인하는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씨의 그날 돈 전달했다는 그 진술에 나온 장소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서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날 녹취록을 통해서 맞춰본다. 이거 기지국으로 위치를 확 특정하는군요. 왜냐하면 이제 검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한명숙 총리 때도 제가 재판도 가고 그렇습니다만, 네네. 1심 때 치열한 공방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건 결국 알리바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가 그때 그 지점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로 있어서는 맞받아들이기 가장 싫은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지국이라든지 통신 전달했다라는 것이고, 기지국에는 다 있다, 동선이. 네, 그런 것이고, 1차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아마 이모 씨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 밑에서 회계를 맡았던 사람으로부터 첫 번째 단서가 나왔을 거예요, 메모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돈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내가 안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다 썼다,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걸 기록했을 것이고, 네네. 그걸 각각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구두된 진술 메모만 가지고는 최소한 어떤 기소를 유지해 가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추가 단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 시간 특정하기 위한 추가 단서로서는 기지국의 전파관리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결국에는 재판에 갔을 때 이것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재차 유동규와 남욱, 김만배로부터 확인을 받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저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이게 수사의 어떤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사 기법일 수 있고,
남욱에게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또 그게 동원됐잖아요. 위치를 특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차량 출입 정보, 그 특정 건물에 있는 차량 출입 정보, 누구가 탑승한 차량이 몇 시에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차량 출입 정보, 하이패스 정보, 그렇죠? 그다음에 차량 내에 있는 뭐 블랙박스 기록. 야, 이제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이 휴대전화의 기지국을 통한 위치 특정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일종의 물증이 될 수 있나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주 의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 먼저 있고 그 말이 교차로 검증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이런 객관적인 증거까지 나온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저는 대장동 일당들이 영화보다 더한 일을 벌이면서도 영화를 좀 덜 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영화 보면은 나쁜 짓 할 때 보면 이렇게 휴대폰 빼가지고 배터리 분리하고 발로 딱 밟고 예. 버리고 막 이렇게 차도 자기 차 안 몰고 어디서 이제 몰래 구한차 타고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 자기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자기 차 가지고 다니고 하면 요즘 세상에는 다 흔적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구체적인 진술과 부합을 하는 순간 엄청나게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대장동 일당이라는 사람들은 이게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김만배 얘기했던 거죠. 우리 드러나면 이거 다 죽어.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큰 일을 벌인다. 이게 뭐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세워나가겠어? 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세워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로 맞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 뭐 우리끼리 만나는데 뭐 우리 핸드폰 좀 들고 다녀도 되겠지 했던 것들이 새어 나오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면은요, 이 셀타워, 그러니까 휴대폰 기지국이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기지국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반경 거의 뭐 300m 안까지 특정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런 데이터가 나온다 하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경 안에 다른 데를 같은 시간에 다른 이유로 갔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알리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 집에 갔다는 게 확인됐다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유동규 뭐 옆집에 갔다. 유동규 옆집에 누가 살아서 어떤 이유로 갔다라는 알리바이가 있어야 하는데 네.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갖고 추궁할 것이다. 자,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